자, 앞에 보죠.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서블릿이 뭔지 알았고, 서블릿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다 알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JSP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장이 좀 실습할 것도 많고 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5장에서 다룰 것은 JSP가 뭐냐, 그리고 JSP를 구성하는 게 또 뭐 어떤 게 있냐, 그리고 또 JSP에 사용하는 태그들, 그리고 스크립트 리시, 스크립이라고 했는데 스크립은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스크립 안에 뭐 우리가 그때 봤듯이 스크립트 리시라든지 아니면 디클라레이션 아니면 익스프레션, 이 세 개로 나뉘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지시자, 이건 페이지 지시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인클루드 지시자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개의 지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뭐 주석이야 뭐 여러분들 잘 아니까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다 알아요. 내가 맨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JSP가 등장했던 배경은 이미 설명을 했죠. JSP는 왜 등장을 했습니까? 네. 그렇죠. JSP는 서블릿은 우리가 겟라이터에서 출력 스트림을 얻어서 밖으로 다 뿌려야 돼요. 그죠? 예. 그 코드가 얼마 안 되는 코드라고 할 값이라도 상당히 짜증난다 그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서블릿으로 화면을 구현할 때 문제점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제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서블릿은 원래 자바 코드, 자바 기반의 이제 확장자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문자열을 사용해서 우리가 막 프린트 ln 해서 거다가 HTML 태그들 다 넣었었어요. 그죠? 물론 이거는 안 해봤어요. 자바스크립트는 뭐 하려면 할 수야 있죠. 그런데 그리고 또 JSP는 이와 반대로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JSP 요소들을 사용해서 화면을 구현한다. 그래서 구현적인 면에서 뷰단을 이제 구현적인 면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서블릿으로는 복잡한 화면 구현이 굉장히 힘들더라.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JSP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뭐 아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건 네이버 책 제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전부 JSP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들 HTML5 배우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사이드 부분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템플릿 형태로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우리가 메뉴 이런 식으로 주고 또 아래에 똑같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푸터라고 합니다. 푸터 이런 것들하고 이건 사이드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변하는 것들은 여기 안에서 내용들이 많이 변하죠. 솔직하게 맞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위에 푸터, 위에 메뉴 바, 그리고 뭐 전버트론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보이는 이러한 뭐 신스 바이 어쩌고 저쩌고, 카피라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뭐 주소 나오고 그런 거 등등 나오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푸터로 파일을 만들어서 그거를 본 페이지에다가 우리가 포함을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모듈화를 시켜서 포함을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서블릿으로 화면 구현할 때는 코드가 너무 길고 복잡하고 너무 노가다성이 짙다 보니까 이제는 비로소 이제 JSP가 등장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기본 웹사이트 제작 소스들을 보시면 우리가 스크립트 태그를 해서 자, 여기 이제 document.location 프로토콜 뭐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웹페이지 화면 자체를 의미하는 DOM 객체가 되고요. 그리고 이건 로케이션은 이 현재 페이지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위치. 알겠습니까? 예, 위치를 의미하고 이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다. 그죠? 예, 그리고 자 HTTP 그리고 나서 이 도큐멘트 점 로케이션 href 이거는 위치를 요렇게 우리가 뭡니까? 대체를 하고 있죠. HTTP라면 이걸로 대체해라 이런 뜻이고요. 아무튼 이거는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태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스타일이 태그가 들어간 것은 뭐다? CSS다. 그죠? 이거는 안에 페이지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인라인 이제 내부 스타일 시트가 되죠. 내부 스타일 시트가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다 보면 외부로 빼고 이런 것도 외부로 다 빼서 JS, CSS 그리고 각종 리소스들을 외부로 빼서 링크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역시 스크립트에서 이거는 현재 우리가 src 소스가 JS 폴더에 h.js라는 이 자바스크립트도 쓰겠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바디 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죠. 예, 기본으로 웹사이트들은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이제 옛날 방식이 되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게 없죠. 외부로 다 빼버죠. 외부로 다 빼버리고 이제 그런 걸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죠. 자, 그래서 JSP가 문제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웹 프로그램에 화면 기능이 복잡해지므로 서블릿의 자바 기반으로 화면 기능을 구현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도 어려움이겠지만 중요한 거는 알기는 아는데 노가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이너 입장에서 화면 구현 시 자바 코드 못 알아본다. 그죠? 맞잖아요. 디자이너들은 여기 우리 저 누구야 저 다인이 그래. 다인이가 예전 직업이 디자이너였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화면을 이렇게 만들면 태그만 쓰니까 자바 코드 봐도 뭔 소린지 몰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블릿의 비즈니스 로직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전에 배웠던 서블릿에서는 얘는 지금 비즈니스 로직 코드도 처리하고 있고 뷰단도 같이 맡고 있다라는 그 말을 했었어요. 그죠?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이렇게 있으면 뭐 하나만 수정만 일어나면 서블릿 파일을 건드려야 된단 말이야. 자바 파일을. 그러면 무조건 또 제건 파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유지보수에 좋겠어요? 상당히 불편하다. 그죠? 그런 점이 있어서 이제 해결책으로 등장했는 게 이제 서블릿의 비즈니스 로직과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을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MVC 패턴에서 얘가 이제 화면은 뷰 단이 되고 이제 얘는 뭡니까? 컨트롤러 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과 화면을 분리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개발자는 웹 프로그래머를 의미하겠죠. PHP가 될 수도 있고 JSP가 될 수도 있고 ASP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JSP를 배우고 있으니까 JSP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 구현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디자이너는 화면 기능을 이제 이쁘게 만드는데 충실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화면에 약간의 내용만 좀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JSP 파일만 잠깐 건드리면 되지 뭐 굳이 비즈니스 로직 파일을 찾아 들어가서 바꿀 일은 없단 말이지. 그러면 유지보수가 훨씬 수월해지겠다. 그죠? 물론 로직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업데이트를 해야죠. 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커스터머들 이제
고객들의 요청이 오면 해줘야지. 그죠? 예. 자, 그래서 JSP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HTML 파일 안에 우리가 이제 그 JSP를 우리가 만들면 HTML 태그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들어오더라. 그죠? 맞나요? 그리고 아울러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 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JSP에 기본 태그가 있고 또 액션 태그가 있고 그리고 개발자가 직접 만들거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을 하는 커스텀 태그,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우리가 JSTL이라든지 course.jar라든지 common.io 뭐 이런 자르 파일들을 우리가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쓰면 돼요. 그리고 기본 태그들, 그리고 액션 태그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get property, set property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바 빈을 활용한다고 해서 빈을 지정하는 것도 있고 등등 그러한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이제 JSP 태그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서블릿은 뭐예요? 서블릿은 자바 언어로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했어요. 지금까지. 그죠? 맞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트림 얻어서 HTML 코드를 삽입을 했죠. 그죠? 맞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했단 말이지. 하지만 JSP는 서블릿과 반대로 얘는 자바 코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물론 자바 코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안에. 그래서 HTML 코드에 자바 언어를 삽입하여 동적 문서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반대죠. 그죠? 서블릿은 안에 출력 객체, 출력 스트림에다가 HTML 태그를 문자열 스트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 반면에 JSP는 HTML 태그 내에 HTML 파일 안에 혹은 JSP 파일 안에 우리가 그 태그 HTML 태그들을 그 안에 쭉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자바 코드를 주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최초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테스트 할 때 막 날짜들 찍어보고 했죠. 그죠? 네, 기억납니까? 네, 그때 우리가 JSP 기본 태그들을 이용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봤네요. 우리 JSP 파일 만들 때 항상 여기에 %하고 골뱅이가 붙어요. 그 뒤에 그리고 페이지라고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import도 올 수가 있고, 뭐 여러가지 지시자들을 우리가 디렉티브 지시자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페이지 속성들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주석은 다 아실 테고. 자, 그래서 HTML에서 그 주석 소스는 소스 보기 하면 보입니다. 하지만 JSP 주석은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얘는 자바 서버 페이지입니다. 서버. 알겠죠? 예. 자, 그리고 뭐 선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표현식. 자, 선언은 우리가 디클러레이션이라고 해서, 자, 요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자바 코드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int a라든지 아니면 메서드들 선언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전역적인 성질을 지닙니다. 그래서 쓰시면 되고요. 그런데 뭐 전역 성질을 지니다 보니까 우리가 뭐 갖다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이 세 개 중에서 빈도성이 가장 높은 것은 이거예요. 이거
빈도성이 가장 높아요. 자, 따라합니다. 스크립트 릿. 스크립트 릿. 그게 바로 이제 자바 코드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선언은 따라합니다. 디클러레이션. 디클러레이션.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코딩을 할 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자동 완성 기능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본 태그들은 샵 어떠고 저쩌고 해서 JSP 이래가지고 디클러레이션이 어떠고 저떠고 익스프레션이 어떠고 저쩌고 스크립트 릿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선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뭡니까? JSP 디클러레이션으로 된 거를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따라합니다. 표현식은 expression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값을 출력을 하는데 이거나 위에 선언식이나 스크립트 릿은 반드시 자바 코드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자 우리가 실행 블록을 하는데 실행을 하게 되는데 얘는 절대 세미콜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값만 출력하는 변수명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좌측과 같이 요거 하나 설명 안 했네요. 액션 태그. 자, 요거는 우리가 막 자바 코드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 액션 태그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자바빈을 연동을 즉 자바빈이라는 거는 DTO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빈 객체 그냥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DB에 담고 이래 땡겨오고 이런 클래스라고 보면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useBin이라는 여기에 액션 태그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뭐 set property, get property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바빈 클래스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좌측에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은 HTML 파일 내에서 JSP 코드를 삽입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들은 화면 소스 보기에 하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놈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동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죠. 그죠? 뭔가 우리가 입력을 하면 뭔가 변하고 뭔가 뭐 값을 출력을 해주고 그죠? 예. 그렇게 동적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모든 패턴은 MVC 패턴으로 웹사이트를 대다수가 다 만드는데요. 그래서 MVC 패턴은 1번과 2번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이 규모가 큰 거고 1번이 좀 소규모 단인데 그래서 빨리 개발하고 싶으면 그냥 1번 단 패턴을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아니면 2번 단을 쓰면 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 씁니다. 그래서 보통 JSP는 제가 뷰 단이다 라고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서블릿은 컨트롤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왜 JSP가 뷰 단에 적용이 쉬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로 HTML 코드가 있기에 화면 구성이 쉽죠. 맞잖아요. 네. 태그가 있기 때문에 쉽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거기다가 뭐 JSP 코드를 자바 코드를 넣고 싶으면 넣어도 되고 HTML 코드나 이런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동적인 파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JSP에 3단계가 있어요. 서블릿은 2단계입니다. 설명드렸죠?
예? 예, JSP는 한마디로 말해서 HTML 태그 내에 이제 우리가 JSP 코드를 잡아 넣음으로써 우리가 동적 파일로 만드는데, 자, 변환 단계, 자, 트랜슬레이션, 혹은 이거를 이제 인터프리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컨테이너,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거 전체를 통합으로 퉁으로 치면 뭡니까? 예? 이거 잘못됐네. 실행 단계는 런타임이고요. 예, 이거는 컨테이너는 통캣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통캣을 또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나누면, 자, 이 JSP가 자바 파일로 변환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폴더가 어디에 있다, 그래서 너희들 이거 보세요 라고 내가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jsp 파일을 만들었어. 그러면 얘는 자, 인터프리터 이제 번역을 해서 얘는 a 언더바 jsp java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컴파일을 시키죠. 그러면 a 언더바 jsp 클래스 파일이 이렇게 생기죠. 이런 세 단계를 거치고, 하지만 서블릿은 어때요? a.java 이래 돼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얘는 a.class 이렇게 변환이 돼서 한 단계가 준다, 그죠? 서블릿이. 맞나요?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래, 엄밀히 따지면 서블릿이 빨라요. 왜? 인터프리터 하는 단계가, 변환 단계가 없기 때문에 빨라요, 실제. 그러나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얘도 한번 요렇게만 바꿔놓고 나면, 이 과정만 거치고 나면 이놈을 같이 로딩을 해서 쓰면 어차피 요청 처리 객체에서 얘네들 이제 인스턴스 로딩된 것들을 계속 리퀘스트가 있으면 우리는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만 차이가 있지 그 뒤로부터는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요렇게 세 단계를 지난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쭉 적어놨는데, 우리 아파치 통캣 서버에 들어가면, 그죠? 카탈리나 폴더에 보면 우리가 로컬호스트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직접 우리가 만든 건 요거밖에 안 되는데 통캣 컨테이너가 알아서 이렇게 다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긴 하나, 자, 민씨가 한번 읽어봐라 이거. JSP가 요청되어 응답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면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된다.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로 헬로 월드 JSP를 요청하게 되면 whats가 뭐고? 알고, 개념을 알고 얘기해야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오, 맞습니다. JSP 컨테이너가 JSP 파일을 서블릿 파일로 자동 변환하게 된다. 그리고 변환된 서블릿 파일은 컴파일된 후 클래스 파일로 변환되고 요청한 클라이언트에게 HTML 파일 형태로 응답된다. 됐어. 맞죠? 예,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뭐예요? 서블릿 파일, 즉 자바 코드는 우리가 웹서버에서 스레드를 생성을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응답한다고 했죠, 그죠? 예. 그리고 재요청이 들어와도 그 스레드를 우리는 스레드 풀에서 재사용을 하는 거죠. JSP 파일 역시 처음 한 번만 메모리에 로딩되기 위해서 서블릿으로 변환이 되어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해주죠.
그리고 또한 재요청이 들어와도 생성된 인스턴스 클래스로만 응답을 하죠. 그래서 단 오로지 only 처음만 딱 한 번 제일 처음에만 서블릿과 JSP의 속도가 차이가 나기는 하겠죠. 원론적으로 바라봤을 때. 근데 우리는 뭐 피부적으로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죠. 인터프리터 과정을 안 거치니까. 그죠? 맞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웹브라우저에는 요청할 때는 항상 자, 로컬호스트 하고 콜론 하고 우리가 여기에 포트 번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거 뭐예요? 에? 뭡니까? 제가 줄곧 노래했는데 어이 박혜재 이거 뭐고 이거 이거 내가 뭐라고 했잖아. 그쵸? 이게 컨텍스트예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게 지금 주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컨텍스트 패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딱 알맞는 말이죠. 맞나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에 요청을 하는데 컨텍스트 패스 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코드 이제 파일명이 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뭐 예전처럼 소스에서는 뭐 ./src src는 안 들어가죠. 패키지 명에 뭐 이렇게 루트 컨트롤러를 지정하듯이 그렇게 안 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요청할 때는 이렇게 컨텍스트 패스 주고 그 다음에 바로 hello world JSP 파일명을 바로 치면 접속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hello world P가 빠졌네요. 또 P가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로 바뀌고 메모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클래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에 우리가 HTML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 내가 이거 컴퓨터 바꿔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야. 잠깐만요. 아파치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 갔습니까? 웹 app죠. 웹 app에 맞나? 아파치하고 워크군요. 아파치하고 그쵸 워크죠. 넷이 아직 안 해놔가지고 이거 한 번도 테스트를 안 해갖고 없다. 아무튼 여러분들한테는 있어요. 보시면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만드는 방법인데요. 아이고 잠깐만요. 만드는 방법인데요. new JSP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그죠? 컨트롤 N 해서 우리는 그냥 JSP 치면 돼요. 그죠? 그러면 바로 JSP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거 요게 이제 페이지 지시자입니다. 여기에서는 문자 이 페이지의 속성을 지정하고 있죠. 그래서 페이지의 랭귀지는 자바다. 컨텐트 타입은 근데 텍스트 HTML로 되어 있다. 차셋은 UTF-8이다. 페이지 인코딩도 역시 UTF-8이다.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에 우리가 추가를 해서 뭐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미 톰캣 컨테이너가 8.5 버전 이상쯤 되면 밑에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반드시 서블릿 API .jar 그리고 JSP 언더바 API .jar를 추가를 예전에는 해줬어야 했지만 지금은 굳이 톰캣 서버에서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보시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아니죠. 여기에서 볼게요.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아이씨 안 되네. 아무튼 여기서 빌드 패스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에 아파치가 있죠, 그죠? 예, 아파치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치에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쭉 내려가다 보면 뭐예요? JSP하고 서블릿 API 자르 파일이 여기 있다, 그죠? 포함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굳이 이제는 우리가 추가를 안 해줘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3단계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자면 이거를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걸 까먹으면 파일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 프로그래머가. 그죠? 그래서 JSP를 리퀘스트를 하면 통깨 컨테이너가 이렇게 변환시키고 클래스 파일도 만든다. 그리고 나서 응답할 때는 무조건 제가 1장 때부터 소리 질렀던 HTML로 응답을 해준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맞나요? 예, 이게 바로 출력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클립스에서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 클래스 파일 위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 입력했을 때 우리가 자동으로 설정을, 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서버에서 이거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저는 이걸로 했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JSP 그 웹폴더로 안 생겨요. 여기다가 저는 생겨요. 이거 저는 체인지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이클립스 폴더 안에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거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강조, 요걸 체크하십시오 라고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한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요거만 좀 보면 알겠네 이제. 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때 봤듯이 hello 언더바 JSP 자바, 즉 인터프리터가 됐다. 이쪽으로 번역이 돼서 뭐 들어오게 되면, 자 얘는 결과론적으로 응답을 해줄 때 이렇게 자바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지가, 컨테이너가, 서버가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원래는 다 쳤잖아 지금까지. 그죠? 아닌가요? 다 쳤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준다 이거야. 그래서 응답을 이렇게 해준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요까지 하고 이론은 한 개 끊을게요.